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매우 춥습니다. 이 정도면 곧 한강이 결빙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좀 따뜻한 가정에서 집에서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 덕분일까요? 1950년 6월 25일 한국이 남침당했을 때 트루먼 대통령은 자신의 고향인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에 가 있었습니다. 밤 9시에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각하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38도선 전역에 걸쳐서 공산군이 남침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솔직하고 용감한 트루먼 대통령은 즉석에서 이렇게 전화통에 대고 쏟아부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개자식들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We have got to stop the sons of bitches no matter what 라고 했어요. 이게 대한민국을 살렸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린 위대한 욕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트루먼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약 200만 명의 미군이 연인원으로 한국 전선에 보내졌고 거기서 5만 4천 명이 전사하고 10만 명 정도가 다쳤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런 영토적 이해관계가 없는 곳에 이런 파병을 한 것은 세계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 말은 그때 미국 국가 지도부, 군사 지도부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양과 도덕성과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과 상대했던 이승만 대통령 또한 그 정도로 수준이 높은 분들이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세계 역사상 가장 나쁜 인간들을 상대했습니다. 즉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은 세계 역사상 가장 악질입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악질을 세계 역사상 가장 좋은 사람들이 강하게 대응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바로 72년 전 1950년 12월 24일 중공군에 포위된 미군이 흥남에서 철수하면서 북한 동포 10만 명을 배에 실어서 데리고 나온 흥남 철수작전 7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당시 철수를 지휘했던 10군 단장 에드워드 아몬드 장군일 것입니다. 아몬드 장군은 메가드 사령관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10군 단장으로서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했던 분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이기는 전투였고 흥남 철수작전은 지는 전투였습니다. 두 작전을 다 지휘한 아몬드 장군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오늘은 몇 차례 아몬드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몬드 장군은 당시 58세였습니다. 역전의 용사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소령 진급하고 프랑스 전선에서 다치기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주로 이탈리아 전선에서 싸웠습니다. 흑인들로 구성된 사단의 사단장이었습니다. 3년 동안 아주 고전을 했습니다. 이 이탈리아에서는 독일군이 방어 전략을 잘 세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몬드 장군은 어려운 전장에서 수고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가정사를 이야기를 하면은 아주 참 애잔한 생각이 듭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어느 전선에서 참전을 했냐 하면 육군 대위로서 프랑스에 참전을 했는데 독일군이 항복하기 한 달 전에 1945년 3월에 전사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아몬드 장군이 그때는 이탈리아에 있었는데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그 1년 전에는 유일한 딸의 남편, 즉 사위가 또 유럽 전선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유일한 사위와 유일한 아들을 잃은 분이 아몬드 장군이었습니다. 58세 노장이었습니다. 그때 흥남철수작전을 지휘를 했는데 몇 년 전에 조갑제닷컴에서 일한 적이 있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저널리스트 김명남 씨가 아주 귀중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즉, 이 아몬드 장군의 외손자가 살아 있었습니다. 이 외손자를 인터뷰했더니 이 외손자가 또 웨스트포인트를 나온 대령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사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외손자가 아몬드 장군이 돌아가시기 전에 4년 전에 아몬드 장군을 인터뷰한 녹음 테이프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녹음 테이프를 소개한 기사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몬드 장군을 생전에 인터뷰한 유일한 기록입니다. 우선 인터뷰를 한 아몬드 장군의 외손자 토마스 퍼거슨 예비역 대령을 소개해 드린다면 이분은 1943년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몬드 장군의 따님이고 아버지는 1943년에는 유럽 전선에서 나가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2년에 전사를 하죠. 이 퍼거슨 씨는 어떤 생활을 보냈느냐 하면 아버지가 전사를 하니까 어머니가 홀로 되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즉 아몬드 장군의 따님이 동경으로 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쿄에 극동군 사령부가 있었습니다. 메가드 사령관이 이 아몬드 장군을 아주 충직한 장교니까 참모장으로 썼습니다. 가장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참모장은. 그러니까 참모장으로 있는 외할아버지 쪽으로 가서 거기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상상이 됩니다. 아몬드 장군은 얼마나 외롭습니까? 유일한 아들도 전사하고 사위도 전사하고 이제 남은 건 그냥 과부가 된 딸이 외손자를 데리고 와서 도쿄에서 살았는데 그 뒤에 성장한 퍼거슨 씨는 아버지를 이어가지고 웨스트 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장교로 임관했는데 월남전 때는 라오스에서 근무했고 한국에서도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듀크 대학에서 역사학 석사 과정을 밟았고 전사에 몰두를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미국 군역사연구소에서 공부하던 중 다음과 같은 과제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존경할 만한 군인을 인터뷰하라. 그래서 1975년 퍼거슨 씨는 외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알라바마 주를 찾아가서 에드워드 아몬드 예비역 중장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롬 테이프로 남겨놓았는데 14시간 가량의 녹음 테이프인데 이걸 김명남 기자가 들여다보고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는 퍼거슨 씨가 외할아버지를 상대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퍼거슨 씨가 이렇게 묻습니다. 흥남 철수 당시의 상황을 소개해 달라고 하니까 아몬드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당시 지휘관으로서 나의 임무는 최대한 많은 민간 군무원들과 반공주의자들을 배에 싣는 것이었다. 우리만 바라보는 피난민도 외면할 수가 없었다. 화물칸에 있던 탱크와 물자들 사이에도 공간이 많았기에 그곳에 피난민들을 태우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0만 명을 살리는 겁니다. 물론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때 고문관을 했던 현봉학 씨 또는
아몬드 장군의 지휘를 받고 있었던 한국군 1군 단장 김백일 장군이 강력하게 민간인들을 구출해서 태우고 내려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주요했겠지만 무엇보다도 아몬드 장군의 결심이 결정지었죠. 아몬드 장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손자에게 철수작전 때 인력이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차마 싣지 못하고 버리고 가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피란민들에게 일을 시켜보기로 결정을 했다. 그들을 2인 1조로 만들어 가지고 이 드럼통 등을 굴리며 배에 싣도록 했는데 아주 일을 잘 하더라. 그래서 이 물자들을 불태우거나 적들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철수할 때 20만 명을 태우고 철수를 하는데 물자를 35만 톤을 실어 날랐다고 합니다. 100척 이상의 선박이 동원돼 가지고 아주 성공적인 질서정연한 퇴각이었다는 이야기죠. 아몬드 장군은 철수 상황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또는 영화에서처럼 아비규환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공군이 몰려오니까 미군이 한국군과 함께 미리 교두보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흥남 주변에 교두보를 만들어 놓고 적발을 하지 못하도록 딱 차지한 다음이니까 함부로 또 뭐 중공군이 대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소총밖에 없고 수류탄밖에 없고 그리고 무슨 전투기가 있는 것도 아니까 교두보를 확보한 다음에 질서정연하게 철수를 했는데 뭐 영화는 또 영화적 효과를 노리니까 극적으로 만든 면이 있습니다. 이 손주 버거슨 대령은 외할아버지 아몬드 장군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에피소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철수할 때 민간인을 배에 실었더니 화물칸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서 구했는지 그 안에서 불을 지펴 가지고 요리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화를 냈다는 그런 에피소드를 들었답니다. 이 흥남 철수 작전을 회고하며 아몬드 장군은 외손자에게 철수하지 않고도 중공군을 막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메가드 장군도 같은 생각이었는데 백악관을 비롯한 워싱턴에서 그건 너무 위험하니까 철수하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버거슨 대령이 외할아버지 아몬드 장군에게도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워싱턴 일각에서는 38도선 이북으로 북진할 때 중공군이 개입할 수 있다고 우려를 했는데 메가드 장군도 중공군 개입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까? 당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건 아주 아픈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1950년 10월 1일 국군이 북진하기 시작을 합니다. 미군도 같이 북진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19일에는 평양을 수복을 합니다. 곧 통일이 눈앞에 왔다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불안했습니다. 중공군이 개입한다는 정보가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메가드 사령부에 물어보니까 메가드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메가드를 믿기로 합니다. 근데 불안한 트루만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웨이크 섬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동경에 있던 메가드 사령관을 불러서 웨이크 섬 회담을 합니다. 거기서 묻습니다. 중공군이 과연 개입하지 않을까요? 물으니까 메가드가 호언장담합니다. 개입할 시간을 놓쳤습니다. 뒤늦게 개입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군력으로 작사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까지 전쟁 끝냅니다. 사병들은 크리스마스 때 고향에 가서 성탄절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상이 다 엉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10월 19일 중공군 30만 명이 압록강을 건너서 북부 산악지대에 딱 포진하고 있다가 10월 하순에 북진해 오는 한국군을 칩니다. 이때도 또 메가드 사령관이 오판을 합니다. 중공군 포로가 잡혔는데도
대규모 부대가 아니다. 그때 30만 명이 들어왔는데 많아봤자 한 3만 명 정도 들어왔을 것이다. 그래서 한 달 뒤에 11월 하순에 이제는 크리스마스까지 전쟁을 끝내겠다고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작전이라는 이름이 붙은 총공세를 폈다가 중공군의 본격적인 기습 반격에 직면해가지고 결국 흥남 철수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인데, 그런 질문을 외손자가 아몬드 장군에게 했습니다. 아몬드 장군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당시 원산 지역에 있었다. 메가더 장군은 대규모 중공군 개입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오판을 했다는 거죠. 소규모의 중공군 부대가 압록강을 건널 것으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소규모 개입은 미 해군과 공군의 폭격으로 충분히 상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 그런데 10월 29일 아몬드 장군은 메가더 장군에게, 사령관에게 긴급 보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 7사단이 함흥 지역에 도착했을 때 장진호 부근에서 무장한 중공군 포로를 만났고 포로를 16명을 포로를 잡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통역을 대동하고 아몬드 장군은 포로를 직접 신문했다는 겁니다. 내 첫 질문은 어디 소속인가 였다. 그들은 당시 중공군 지휘관 중 한 명인 림바오 인표 부대라는 대답을 했던 것 같다. 그리고 임무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니까 그들은 부산까지 가는 것이었다고 했다. 부르산에서 무엇을 할 계획인지를 물으니 미군과 한국군을 비롯한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왔다고 답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제대로 무장한 중공군을 처음 봤기 때문에 이를 메가더 장군에게 보고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한국전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북진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넜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메가더 사령부는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참모장이 아몬드 소장인데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은 자기 부하였던 윌로비 정보참모가 오판을 많이 해가지고 메가더를 오도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윌로비 정보참모는 중공군이 개입할 것이라는 정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메가더 사령관이 그쪽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정보를 편집을 해가지고 왜곡을 해가지고 메가더 비위 맞춰주다가 이런 꼴을 당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윌로비 아몬드 장군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인 평가는 이 부분에서는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퍼거슨 대령은 외할아버지를 훌륭한 군인이자 가족에 헌신하면서 최선을 다한 가장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퍼거슨 대령은 외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만났을 때 약속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나는 군인이기에 한 곳에 정착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하나는 약속한다. 내가 은퇴하고 나면은 당신이 원하는 곳에서 여생을 함께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퇴한 이후에 아몬드 장군은 부인의 고향인 엘라베마주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살았다고 합니다. 퍼거슨 씨가 할아버지 만나러 가면은 와서 놀고 가도록 운동기구도 만들어주고, 또 아몬드 장군은 부인을 위한 정원을 가꾸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아몬드 장군의 외아들은 종전 1개월 전에 프랑스에서 전사하고, 그 사위는 그 1년 전에 또 유럽에서 죽고, 과부가 된 따님은 다행히 그 뒤에 남편의 동기생과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 퍼거슨 대령은
새 아버지가 생긴 거죠. 새 아버지와 여러 번 이 메가드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합니다. 퍼거슨 씨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의 상관이었던 메가드 장군을 존경했지만은 이 새 아버지는 메가드를 독불 장군으로 생각하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다는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퍼거슨 대령은 1979년 아몬드 장군이 돌아가셨을 때 조사를 작성을 하기는 했는데 읽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조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우리 김영남 기자가 썼네요.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말은 셰익스피어의 겁쟁이는 1000번 죽지만 사나이는 한 번만 죽는다였다. 오늘 우리는 한 사나이에게 작별을 구한다. 그는 애국자이자 군인이었고 지도자이자 아버지 그리고 나의 할아버지였다. 근사한 글을 썼네요. 그러나 읽지는 못했답니다. 퍼거슨 대령은 우리 김영남 기자를 만났을 때 2014년에 나온 국제시장이 미국에서 상영되자 여러 차례 걸쳐 그 영화관을 찾아서 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도입부에 아몬드 장군이 나옵니다. 영화를 본 뒤에 할아버지는 수염을 기르지 않았는데 그건 좀 수염을 기르고 나와서 그건 좀 어색하다. 그러나 너무 좋은 영화였다라고 호평을 했습니다. 퍼거슨 씨는 김영남 기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흔히 한국전쟁이라고 하면은 인천 상륙작전이나 서울 수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나는 흥남철수 역시 매우 중요한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난민을 군용 선박에 태우기로 결정한 할아버지가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죠. 인천 상륙작전만큼 흥남철수 작전도 성공한 작전입니다. 10만 명의 민간인을 살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몬드 장군이 했던 이 이야기, 우리만 바라보는 피난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 아몬드 장군이 유일한 아들과 유일한 사위를 유럽 전선에서 잃은 그분이 바라보는 흥남부대에 모인 북한 동포들의 절박한 눈길, 그것을 외면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 10만 명, 구조된 10만 명 중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버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 때나 그 전후에 보면은 단 한 번도 자기 아버지를 살려서 그리하여 자신이 한국에서 태어나도록 만든 그 미군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한 적이 없습니다. 미스터리입니다. 감사합니다.